반갑습니다. 음, 이제 저는 3주 후면 한국으로 일시적으로 이 북미의 일을 마치고 귀국을 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을 음, 직접 뵙겠습니다. 음, 여기 북미에 있는 동안 많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고 아직 또한 진행 중입니다. 음, 그 일들 중에서는 아직 표면으로 공개할 때가 아닌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차후 나중에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운 서비스 패턴이 시작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죠. 아, 영어 번역 없이 한국어로만 서비스를 더 자주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유진님이 왜 오늘 영어로 안 하시지? 하셨으면 그게 이유입니다. 오늘은 한국어로만 할 겁니다. 영어로 또 하는 서비스는 한 달에 2번씩 하게 될 거고요. 어, 영어로 함으로써 더 길어서 음, 더 지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게 좀 달라집니다. 여기 있는 동안 줌이랑 카톡을 통해서 한국의 흐름 또한 여러분들의 흐름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음, 여러분들 각자가 얼마나 중요한 음, 개척의, 개척의 일, 개척자, 선구자의 작업을 하고 계신지 잘 의식하고 계실까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개척적인 일. 아마 상당히 의식하고 계신 부분도 있을 거고, 또한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특히 카톡으로서 여러분들의 영적 표현의 활동, 나눔들을 보면서 미러링 해드리고 또한 격려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서비스의 주제는 이것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우선 먼저는 이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참 잘하고 계십니다. 라고. 음, 참 잘하고 계십니다. 음, 이 카톡을 보면서, 나눔과 활동을 보면서
어, 참과 정열을 끊임없이 하면서 음, 개척해가는 여러분들의 모습, 음, 참 아름답습니다. 멀리 미국에 있어서 음, 관심 끄고 계시나? 만약 의심하셨으면 아닙니다. 잘 보고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음, 이 개척, 빛에 관련된 개척 작업에 대해서 2주 전에 매우 강렬하고 아름다운 해외 원러들의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에서 테리 카우프만이라는 여자분을 통해서 이런 표현이 음, 드러났습니다. 우선 근데 이 표현에 들어가기 전에 때로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작업은 주로 내 개인의 작업, 그리고 음, 내 안에서 돌파해야 되는 것을 돌파해 나가는, 정화해 나가는 그런 작업으로 생각하실 텐데, 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작업은 그냥 개인 작업만이 절대 아닌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미 아실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좀 더 의식해서 어,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테리 코프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선구자 집단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선구자 집단. 음, 이 내용에 좀 더 들어가려 합니다. 어둠 안에 있는 인류 안에서 빛의 길을 열어가는 선구자 집단. 빛의 길을 열어가는 선구자 집단. 그리고 테리는 또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압력 안에서 한결같음. 압력 안에서 한결같음. 음, 여러분들도 이거를 꾸준히 시도해 오셨죠? 압력 안에서 한결같음. 아마 접시 학생분들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압력 안에서 처음에는 절대로 한결같지 않았지만 차차 근육을 키우고 힘을 키우면서 압력 안에서도 한결같음. 때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압력 안에서 승리, 그럼으로써 정화되어야 할 것들을 우리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대표하는 세상 안에서 정화됩니다. 그렇게 한결같음으로써 우리 안에서 정화되어야 될 것들이 정화되면서 그것이 우리가 대표하는 세상 안에서도 정화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테리가 다른 중요한 한 마디를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이 못하는 것을 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이 못하는 것을 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아마 접시 학생들도 그렇고 여기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느낄 겁니다. 다른 이들이 못하는 것을 하기 위해 우리가 여기 있다. 음. 접시 학생들은 어쩌면 왜 하필 다른 이들이 못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 제주 학사에 내려왔는지라는 자괴감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왜 우리가 해야 돼? 왜 우리가 해야 돼가 아니라 끝내는 누군가는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개척자들의 일, 선구자들의 일이고, 음, 우리는 개척자들입니다. 선구자들입니다. 다른 이들이 못하는 것을 하기 위하여 여기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접시 학생들은 절실히 느낄 겁니다. 왜 다른 대안학교들은 이런 거 안 하는데 왜 우리가 해야 돼? 라고 음, 선택받았습니다. 누군가 뚫어야 할 것, 개척해야 할 것, 길을 열어야 할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테리가 이야기한 말을 또 읽겠습니다. 어, 우리는 다른 이들이 못하는 것을 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하는 것은, 해내는 것은 모든 응답하는 이들, 깨어나는 이들이 하려는 것이 됩니다. 이게 압축된 문장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풀어서 표현하죠.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돌파하는 것, 정화하는 것은 이 세상에 깨어나는 모든 이들, 응답하는 모든 이들이 하려는 것이 됩니다. 그 말은 먼저 선구자들로서 하는 행동들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저절로 하고자 하는 일이 된다는 중요한 열쇠, 비밀의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돌파하는 것은 그 다음에는 깨어나는, 따라오는, 응답하는 모든 이들이 저절로 하고파 하는 것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둥둥둥둥 소리 나는 거 들리죠? 이거는, 안 들립니까? 들리시면 위층에 있는 2살 아이가 즐겁게 뛰어노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돌파하는 것은 차차 모든 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고자 하는 것이 된다. 음,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음, 우리는 인류 어둠 안에서 빛의 길을 열어가는 선구자들, 개척자들.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선구자들의 역할, 선구자 집단의 역할, 또한 선구자 집단의 특성, 설계, 역할과 기능, 선구자 집단은 인류 안에 깨어나는 빛의 몸체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인류 안에 깨어나는 신의 몸체의 핵심적인 부분. 역시 제주학사도 선구자 집단입니다. 학생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좋죠. 아, 내가 진짜 선구자이구나, 개척자이구나. 음, 진짜 가질 만한 음, 사명감입니다. 이 깨어나는 빛의 개척자들의 몸체에 대해 더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인류 전체 몸체와 그 안에 깨어나는 각성의 몸체, 그것의 설계도를 그리면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자의 대피라미드 아시죠? 기자의 대피라미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음, 해석, 설명 등이 있는데 기자 피라미드는 인류 몸체의 상징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인류 몸체를 상징한다. 그리고 이것에 관련된 되어서 음, 일반적이지 않은 시각을 어, 그냥 짧게 전하겠습니다.
특별한 설명은 안 하겠고, 기자 대피라미드는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인류가 대전락, 대트라우마를 거치기 전에 전 문명에서 그 전락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만든 특별한 음, 매체며 또한 상징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언제 시간이 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음, 들어갈 수 있겠지만, 뭐 간단하게는 대피라미드를 만든 문명은 지금 우리가 역사상 알고 있는 문명보다 더 발전한 문명이었고, 인류가 대전락을 경험해서 건너갈 때, 거의 생존하기 어려운 과정을 건너갈 때, 이 전체 진동을 안정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대피라미드의 위치가 음, 세 대륙의 균형을 잡는 위치에 자리 잡았었고, 우선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이 대피라미드가 상징하는 인류 몸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대피라미드로 상징되는 현재 인류는 음, 세 층 또는 차원의 인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피라미드 몸체의 제일 큰 부피의 차원은 인류의 다수의 차원, 1차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트라마의 몸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인류 안에서 불안해하는 다수의 몸체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깊은 잠이 들어있는 인류, 혼수 상태의 몸체, 이것이 어떻게 봐서는 제일 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차원의 인류는 잠든 몸체, 잠들었다는 것은 아직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잠들어 있다는 의미로서 잠들어 있는 몸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잠들어 있는 몸체, 잠든 몸체는 완전히 음, 깊은 혼수 상태에 있지 않는 몸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 인류 이 부분은 불안 안에서 선함을 유지하고 있는 인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불안해하는 다수는 생존에 시달려서 일부는 폭력적인 에너지도 갖고 있는 인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 이 둘째 차원의 인류는
불안 안에서 선함을 유지하고 있는 더 작은 일부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잠든 몸체. 그리고 그 넘어서 세 번째 차원의 인류는 혼수 상태 몸체가 아니고 잠든 몸체가 아니고 깨어나는 또는 깨어나고 있는 몸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깨어나고 있는 몸체. 이 몸체는 의식적으로 빛을 선함을 향해 찾아가고 있는 인류이고 우리에게 제일 관심 대상인 인류인 거죠. 깨어나고 있는 인류 안에의 몸체. 그리고 마지막은 그 깨어나는 몸체 안에 깨어있는 중심, 깨어있는 초점, 더 작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음, 깨어있는 중심, 깨어있는 초점 부분은 이 피라미드로 상징하면 피라미드의 제일 꼭지에 있는 관석, 본래는 금 관석이었던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피라미드는 제일 위에 금으로 쓰여진 관석이 있었고, 금으로 쓰여진 관석은 인류 안에 깨어있는 초점, 깨어있는 중심을 상징했던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 깨어있는 초점 중심, 깨어있는 피라미드의 관석 부분, 이 부분의 특성, 역할, 기능 등의 얘기를 할 건데, 그거 전에 깨어나는 몸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죠. 인류 안에서 각성하고 있는, 깨어나고 있는 몸체는 의식을 전환하고 있는 몸체예요. 의식을 전환하고 있다는 것은 트라우마의 상태에 있는 인류 의식에서 본래의 의식, 빛의 의식, 각성된 의식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전환은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전환하고 있는 거고, 분리해서 하나임으로 전환하고 있는 거고, 수치심에서 존엄, 존귀함으로 전환하고 있는 거고, 피해의식에서 주인의식으로, 창조자의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전환 몸체라는 거죠. 아마도 접시 학생들도 그런 전환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을 거예요. 두려움에서, 분리에서, 수치심에서, 피해의식에서 사랑으로
하나임으로, 존엄으로, 주인 의식으로. 이 몸체는 다르게 표현하자면 깨어나는 성스러운 왕의 몸체, 왕다움의 몸체, 또한 성스러운 무사의 힘의 몸체, 용기의 몸체, 사랑의 빛을 비추는 몸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깨어나는 몸체라고 해서 다, 음, 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깨어나는 몸체 안에는 깨어나는 단계별로 달라요. 그래서 이 깨어나는 몸체의 네 단계를 분류를 해봤습니다. 깨어나는 몸체의 과정에서는 꿈틀 단계가 있고, 탐색 단계가 있고, 공부 단계가 있고, 발산 단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제가 설명할게요. 깨어나는 몸체의 꿈틀 단계는 어둠에서 꿈틀거리면서 다른 무엇이 있을 텐데 하고 꿈틀거리는 단계죠. 여러분들이 다 한때 거쳤던 단계 말이죠. 그래서 꿈틀꿈틀 하는 꿈틀 단계. 어디 다른 무엇이 있을 텐데 하면서 아직은 어둠 안에서 꿈틀거리는 아주 깨어나기 이제 시작하는 이 씨앗 단계인 거죠. 거기에서 차차 움직임이 생기면서 탐색 단계로 넘어가요. 이 탐색 단계에서는 더 참된 것, 더 올바른 것은 어디 있지? 내가 보는 이것들은 다가 아닐 텐데 더 참된 것은 어디에 있지라고 탐색을 하는 단계로 말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들이 진짜 있을까? 아니면 내가 진짜 혼자일까? 내 부족은 어디 있을까? 내 고향은 어디 있을까? 하면서 탐색하는 과정. 그래서 그 탐색이 진행되면서 이것도 알아보고 저 책도 읽어보고 저 동영상도 보고 하면서 탐색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탐색이 어느 정도 일어난 다음에는 이제는 이 탐색을 통해서 찾은 이것을 통해서 공부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공부하는 단계에 오는 거예요. 여기에는 참을 향한 올바른 가르침과 도반을 만나는 과정이고, 만나서 공부하는 과정. 일부의 사람들은 이 시간을 오랫동안 혼자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더 느린 길이에요. 그래서 상당수는 그런 가르침을 찾아서 도반들을 또한 찾아서 함께 공부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죠. 그래서 꿈틀 단계에서 탐색 단계로 그 다음에는 공부 단계. 그 다음에는 이 깨어나는 과정에서의 마지막 단계는 발산의 단계예요.
이것은 공부를 어느 정도 했음으로써 그리고 학습이 되었음으로써 그 공부와 학습을 통해서 진리와 빛의 정렬을 하는 것을 배웠음으로써 이제는 좀 더 안정된 자리에서 조금씩 빛을 비추는 단계를 말하는 거죠. 빛을 발산하는 단계. 어, 여기에 대부분 삶에서 학교에 참가하는 대부분 사람들은 공부 단계, 발산 단계에 들어와 있고, 음, 여기에 함께 참가하고 있는 분들은 발산 단계에 아마 상당 부분 있을 겁니다. 배웠음으로써 이제는 빛을 발산해가는 단계이죠. 사, 사실 빛을 발산하는 단계에서부터 여기가 이제 이제부터 길을 열어가는 선구자 역할의 단계, 빛의 길을 열어가는 선구자 역할의 단계인 거예요. 음, 이렇게 해서 발산의 단계까지 간 깨어나는 이들은 인류 안에서 먼저 깨어나서 중요한 역할을 제공을 해요. 인류 전체의 동력 안에서 인류 배의 방향타 역할을 해요. 인류의 큰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방향타 역할 말이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큰 배는 방향 조정을 작은 방향타로 해요. 그래서 큰 배를 움직이려고 할 때 그 배를 밀어서 움직이면 불가능해요. 그 배에 연결되어 있는 작은 방향타, 이 방향타를 움직임으로써 인류의 큰 배는 움직여져요. 그래서 인류의 안에서 깨어나는 몸체, 그리고 그 깨어나는 몸체 안에서 차차 공부를 넘어서 발산하는 단계에 온 이들은 이 방향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또한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잠을 깨우는 진동적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해요. 이미 깨어났기 때문에 깨어난 상태의 진동이 아직 옅게 잠든 사람들에게 깨어나라, 깨어나라, 시간이 되었다 하는 종소리가 되는 거죠. 진동적 차원에서 그 자극이 그들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옅게 잠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그 자극이 먼저 가고 차차는 그 넘어서 가죠. 또한 발산 단계에 있는 깨어나는 몸체는 새 개척의 역할을 갖고 있어요. 압력 안에서 참 진동, 조율을 유지함으로써 이때까지 압력 안에서 휘둘리기만 했던 사람들에게 안정을 찾는 역할을 점점 주면서 그들이
또한 차차 안정을 주는 역할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깨어나는 인류 안에서 깨어나는 몸체에 대해서 각성하는 몸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깨어난다, 각성한다는 것은 자신의 참 정체성, 자신의 본질, 진리에 대해서 깨어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깨어나는 몸체에 대해서였고 그 다음에는 깨어있는 초점, 깨어나는 더 큰 몸체 안에 깨어있는 중심 초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인류 안에 깨어나는 빛의 몸체라는 것은 한 집단을 통해서만은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인류 전체 안에서 깨어나고 있는 빛의 몸체가 수많은 집단을 통해서 깨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단계는 다 달라요. 그리고 이, 이 다양성을 갖고 있으면서 큰 유기체로 이어져 있는 빛의 몸체의 중심에는 깨어있는 중심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으로서 깨어있는 중심 초점이 있고 또한 집단으로서 깨어있는 중심 초점이 있어요. 우선 개인 차원에서 얘기하자면은 진리 본질을 향한 철저한 조율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 빛, 본질을 아주 깊이 조율되어 있는, 깨어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또한 다른 특성 하나는 사심 없음이에요. 자기 중심성 없음.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표현하는 상태. 자기가 그만큼 비워졌고 빛의 중심이 있기에 전체를 위해서 기능하는 깨어있는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의 또 하나의 특성은 진리를 향한, 하늘을 향한 훈련된 인지력이에요. 훈련된 인지력. 훈련된 인지력에서는 훈련된 부분과 사심 없음에서 자연스럽게 오는 부분과 이 두 가지의 결합이 있어요. 훈련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차차 사심 없는 무아의 마음의 자리에 사랑의 자리에 들어감으로써 저절로 오는 인지력이 있는 거예요. 나 중심성이 있는 만큼 이 인지력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이익을 따지는 동안은 나 없음에서만 인지될 수 있는 것이 인지가 안 되기 때문인 거죠. 개인 차원에서 진리를 향한 철저한 조율, 사심 없음, 훈련된 인지력이 있고, 근데 이것은 개인 차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집단 차원에 함께 끼어있는 중심, 함께 끼어있는 초점이 또한 있어요.
이 깨어나는 몸체 안에 그 중심의 초점에 함께 깨어있는 초점들, 중심들. 이것이 피라미드의 꼭지에 있는 금관석인 거예요. 진리와 본질과 제일 높은 진동과 빛과 제일 가까이 닿아 있고 조율되어 있는, 그리고 함께 조율되어 있는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일치, 함께함, 결합, 융합의 기술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일치, 함께함, 결합, 융합을 통한 높은 진동, 높은 뉴머러스 플라즘 생성의 기술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융합 안에서 어떻게 빛이 상승 소용돌이로 올라간다는 것을 처음에는 훈련받아서 알고 차차는 경험이 되어 가면서 그 기술을 해나가는 존재들이에요. 빛의 상승 소용돌이 법을 안다. 융합을 통한, 결합을 통한, 함께함을 통한 높은 진동 생성의 기술을 안다. 이것이 그냥 일반 차원에서는 스포츠에서도 드러나요. 더 얕은 차원이지만 때로는 드물게 아주 매직 마법의 팀들이 있어요. 결합을 통한, 함께함을 통한, 각자의 사심을 내려놓음을 통한 마법의 상승 능력을 발휘하는 팀들이 있어요, 스포츠에서. 때로는 그런 팀들을 보면은 각자 하나하나는 최고의 우수한 선수들이 아닌데 이 팀은 각자는 다 그렇지는 않는데 함께 결합하는 능력이 있고 그 결합에서 사심이 없는 자리에서 결합함으로써 능력의 상승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팀들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문화 안에서 이거는 많이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선수들을 다 모아놓은 팀이 잘 되냐 하면은 그렇게 안 돼요, 자주. 왜냐하면은 무학 상태에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함께 껴있는 중심 초점들은 의 특성 중 하나는 정기적 모임을 통해서 융합의 상승 소용돌이를 만든다. 정기적으로 그런 상승 소용돌이의 장을 만든다. 여러분들 이거 다 경험을 해봤어요. 서버 모임들을 통해서, 여러 모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비교적 많이 경험을 한 분들이에요. 이거를 이 사무엘수 학교 정도에 많이 경험한 집단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융합의 소용돌이를 통해서 빛의 발산, 빛의 말씀의 발산을 유지한다.
그리고 이들의 또 한 특성은 뭐냐 하면은 깨어있는 중심, 초점 안에는 깨어있는 중심 중 중심, 초점 중 중심이 또한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특성이에요. 그 말은 더 깊이 훈련된, 조율된 원로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감싸고 보호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특성. 이 깨어있는 중심의 역할, 기능은 전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된 발산을 통해 인류의, 인류 몸체의 진동적 활성화를 제공한다. 통합된 발산을 통해서 음, 깨어나게 하는 활성화의 역할을 제공한다. 그리고 또한 방향타 역할을 한다. 또한 구체적인 멘토링도 제공을 한다. 함께 깨어있는 존재들의 기능 중에는 빛의 맥박을 감지하는 것, 그리고 그 맥박을 전달하는 것, 형태화하는 것, 발산하는 것이 포함이 돼요. 이제 여기까지 가서는 어, 접시 학생들 또한 어떤 분들에게는 아직 음, 경험이 많이 안 된 그런 부분에 들어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설명을 내가 전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 전체 설계도를 내가 아직 거기까지 다 가지 못하더라도 이 전체 설계를 아는 것이 크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차차 갈 수 있는 방향이구나. 그리고 그 넘어서 내가 차차 갈 수 있는 방향을 넘어서 이것은 인류의 깨어남을 위한 필수 방향이구나를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다 이해하면서 참여를 못하더라도 그것을 지지하고 그 방향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중심 중 중심, 초점 중 초점, 원로, 빛의 원로 집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진정한 빛의 원로 집단이 있을 때는 그 원로 집단은 제일 높은 진리의 진동, 제일 중심의 진리의 진동과 계속 조율이 되어 있음으로써 그 진리의 움직임, 하늘의 움직임,
영의 움직임을 꾸준히 감지하고 그것을 전달하고 그 전달을 통해서 깨어나는 전체 몸체의 활성화를 돕고 또한 깨어 있는 이들을 멘토링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외에 나와 있는 이유의 핵심은 이 원로 집단의 재형성을 위해서 해요. 음, 그 일이 차차 이루어지고 있고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원로 집단에 관련돼서 깨어 있는 이들, 깨어나는 이들은 그들에 대해서 인지하면서 그들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보호하고 지지하고 교류하는 음, 역할을 갖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는 끝내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끊임없는 진리와의 조율, 유지인 거죠. 이게 모두에게 힘을 주는 역할이 되는 거죠. 이제 차차 이 마지막으로 들어가면서 인류 안에 깨어나는 몸체에 드러난 이 몸체의 활성화, 그리고 그 깨어나는 몸체 안에서의 깨어있는 중심, 초점의 형성, 활성화는 특히 이 깨어있는 중심의 형성은 깨어나는 인류 안에의 일위 목적, 과제인 거예요. 깨어나는 몸체만 있어서는 모자라요. 깨어난 다음에 깨어있는 중심, 초점, 훈련된 철저한 인지력을 개발하면서 빛과 진리와 더 깊은 조율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오는 융합의 기술을 터득하면서 그것을 개발하고 사용해 나가는 깨어있는 중심의 형성. 이것이 일위 과제다. 그리고 이것은 한 단체의 인류의 가치가 아니고 인류 전체 안에 있는 모든 깨어나는 그리고 일부 깨어있는 진리의 집단의 인류의 과제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이해는 안 되더라도 이 전체 설명은 내가 한 번에 꼭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이 깨어있는 중심의 형성, 이 인류 전체의 인류의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데에는 이 깨어있는 중심의 형성은 모든 지원, 사랑, 돈,
인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과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깨어있는 중심, 초점, 특히 함께 깨어있는 초점, 중심의 형성은 인류 운명을 담고 있는 일이에요. 이 깨어있는 중심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냥 짧게 한 가지만 얘기를 오늘 하면서 마칠게요. 깨어있는 중심의 형성에는 핵심적인 정화, 두려움의 직면, 과제가 있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남아 있다면 그것이 차차 직면되고 그것을 통과해서 건너가지 않고서는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직면이라는 것은 그것은 꼭 찾아가서 직면해야 될 것은 아니에요. 그 이유는 찾아와요. 다들 비식 웃네요. 네,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음, 자연스럽게 때가 될 때 찾아와요. 그때 피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때 그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 두려움이 나에게 보여주는 내가 붙잡고 두려움과 연관된 내가 붙잡고 있는 무엇이 항상 있어요. 두려움이 왔을 때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을 내려놓으면 그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오는 것은 항상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음, 그래서 그것이 찾아왔을 때, 아, 찾아왔구나.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이 있었구나. 음, 나는 빛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계속한다. 무엇도 붙잡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자리에 우리가 차차 들어감으로써 깨어 있는, 끝내는 차차 그리고 나중에는 항상 깨어 있는 중심, 초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었던 두려움까지도 차차 올라와서 정면돼서 떠나보냄으로써 그 두려움이 없음으로써 사물을, 상황을, 흐름을 투명하게 인지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빛의 길을 열어가는 선구자, 집단. 크게 봐서는 인류 안에서 깨어나는, 본질에 깨어나는 집단을 말하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그 안에 깨어있는 중심, 집단, 초점, 집단. 거기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키우고 있고, 이 일은 내가 처음에 캐리 커프만이 이 말한 거를 얘기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선구자 집단입니다. 라는 말의 일이에요. 그래서 빛의 길을 열어가는 깨어있는 중심의 형성. 음, 이것을 어, 잊지 말고 이것을 차차 더 알아차리면서 우리의 힘을 길러갑시다. 우리가 깨어나는 과정에서는 일부는 계속 나를 위해서,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정화를 해가요. 그러나 깨어나는 과정을 넘어서면서 더는 나를 위해서라는 것은 사라지고, 음, 인류의 전환을 위해서 나에게 오는 그 각자의 작업들, 일들, 정화를 해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았겠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음,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일인지, 개척의 일인지를 인식하면서 계속 갑시다. 여기서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시간을 시작할 때, 이 질문이 떠올랐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각자가 얼마나 중요한 개척자, 선구자의 작업을 하고 계신지 잘 의식하고 계실까요? 라고.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 있는 접시 학생들도 다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다른 이들이 못하는 것을 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하는 것, 돌파하는 것, 정화하는 것은 모든 깨어나는 응답하는 이들이 저절로 하려는 것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내가 음, 어려운 일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고 싶어요. 음, 음, 어려운 일이라는 말에 대한 거예요. 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음, 개척자의 이름으로서, 선구자의 이름으로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인류의 전체의 움직임, 동력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선구자로서, 개척자로서. 그 말은 방향타의 역할을 할 때, 방향타가 큰 배를 돌리기 시작할 때는 그 방향타와 그 배와의 접점에는 어마어마 큰 압력이 있어요. 그게 이해가 되죠. 그 큰 배를 움직이는 역할이라는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에요. 음, 그리고 그 역할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어, 압력이 있고 그거는 개인적인 차원의 압력만이 아닌 더큰 기여의 압력이에요. 서비스의 압력이고. 그럼으로써 어, 그 압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참된 방향을 찾아가고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 이거는 위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 넘어서 위대한 일을, 쉽지 않은 일을, 압력이 많은 일을, 그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교시 학생들도 한국에서 몇 개의 학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겠어요? 거의 없죠. 음. 근데 그 일을 해내는 것은, 그 이 위치에 있는 것은 그 전체의 동력을 바꾸는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따르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넘어지고 한다면, 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용감하게 계속 가요. 음, 이 전체 흐름, 방향을 조정하는 위치에 우리가 있어요. 이 일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각자 선거자들, 개척자들, 많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넘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세상 안에서의 개척자들, 선구자들, 그들을 함께 사랑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만납니다. Good night and good morning.